이제, 진짜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인사해야 되겠죠? 반갑습니다. 김영갑 교수입니다. 학교 내에서 외부의 분들을 모시고 이런 강의를 하는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대학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한양사이버대학원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만들어진 사이버 대학원이에요. 사이버로 다 강의합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원 수업을 듣는 분들 역시 학교 오지 않고 다 온라인에서 대학원 공부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학생들을 아주 자주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에서 강의하는 거, 뭐 자주 하진 않지만 저희가 이런 자리 왜 만들었냐면요. 뭔가 저희도 사회에 좀 공헌도 하고요. 또 어려움 속에서 뭔가 변화를 또는 뭔가 성공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자리를 만드는 거고요. 그 중에서 사실은 상권 분석이 요즘 매우 큰 화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요새 그 신문에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빅데이터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말 그대로 빅 데이터가 많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데이터가 그냥 뭐 신문 정도 보는 걸로 우리가 취득하고 내가 일하는 거 아니면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책으로 보는 정도였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앞에 인터넷이라는 게 나타났고요. 그 인터넷 속에서 나는 보든 안 보든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차라리 없을 때는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나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왜? 어차피 인풋 자체가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덜 알고 있는 사람이나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나 별로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자꾸 빅 데이터가 되다 보니까 자꾸 많이 알고 있는 사람과 많이 알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 무슨 현상이 일어나죠?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예를 들면 뭐 동네 빵집이 잘 안 된다. 왜? 프랜차이즈 기업들 때문에. 또는 전통시장이 잘 안 된다. 왜? 할인마트 때문에. 또 동네 슈퍼가 안 된다. 왜? SSM 때문에. 이럽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누가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느냐, 누가 더 많지 않은 정보만으로 사업을 하고 있느냐의 차이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동네 빵집이 그냥 다 죽어버렸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통시장이라고 여러분 다 죽은 줄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전통시장도 할인마트보다 더 잘 되는 데 있고요. 동네 빵집도 프랜차이즈 최고의 매출을 올리는 빵집보다 훨씬 더 잘 되는 빵집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들은 개인 빵집이고 동네 슈퍼고 전통시장이지만 그와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대기업이라고 하는 집단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그들을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대전에 가면 성심당이라는 빵집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 있죠? 아마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이게 동네 빵집입니다. 근데 1년에 매출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 얼마쯤 할까요? 동네 빵집이 좀 많이 한다 그러면. 얼마쯤 할 것 같으세요? 얼마쯤 할 것 같으세요? 동네 빵집이 좀, 그래, 잘 나간다. 소위 대박이 난다. 그럼 1년에 매출액이 얼마쯤 될 것 같으세요? 추측이라도 얼마쯤 될 것 같으세요? 25. 예? 20억? 선생님은? 예,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그 성심당이라는 대전에 있는 동네 빵집이 100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가서 보시면 야 이게 어떻게 동네 빵집이니, 야 이거 대기업이다,
동네 빵집 맞습니다. 아직도 그 사장님은 동네 빵집을 추구하고 계십니다. 제가 가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사장님, 이거 대기업들이 프랜차이즈 하자고 돈을 싸들머지고 올 것 같은데 본인은 동네 빵집이랍니다. 절대로 그런 거 안 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그 집은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빵집보다 훨씬 더 잘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이 세상에 떠돌고 있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을, 이게 근데 데이터로 있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데이터가 뭔가 의미 있는 자료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인포메이션, 정보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떠돌고 있는 많은 자료들을 정보로 만들 수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게 정보로 만드는 것만으로는 이게 한계에 봉착했다고 합니다. 그 정보를 이용해서 또 남들은 알 수 없는 나만의 지식으로 만들어야 그게 또 경쟁력이 있다 그럽니다. 자, 어쨌든 이와 같이 세상이요, 상당히 많은 데이터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정보를 찾아내고 그걸 가공해서 나만의 차별화된 지식으로 만들어 주려고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만들기 시작한 게, 특히 소상공인과 같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기 시작한 게 일종의 상권 분석 시스템 또는 상권 정보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상권 분석 내지는 상권 정보에 대한 강의를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요, 이유는 사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여러분 같은 분들에게요, 무지무지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지식을 열정적으로 강의를 아무리 해드려도 이걸 왜 내가 배워서 이걸 뭐에 써먹어야 되는지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소상공인, 그 중에서도 음식점이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약 60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60만 개가 있다 보니까요, 이걸 우리나라 인구수로 딱 나눠보면 음식점 하나당 70명 정도가 할당이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근데 그 70명은 갓난 애기부터 밖에서 밥 안 사 먹는 사람 다 포함인 거니까 그걸 반 뚝 자르면 음식점 하나를 35명이 먹여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35명의 성인이 집에서 한 끼도 안 먹고 매일 한 집에 가서 다 먹어준다 그래도 절대로 음식점이 먹고 살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우리나라 음식점의 대부분이, 상당 부분이 한 2년도 못 버티고 다 망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야, 내가 이 회사에, 아니 내가 뭔가 창업을 했는데 이 창업이 여기다 투자를 했는데 이 돈이 내가 수익을 내서 내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전에 내가 망해버릴 거라는 걸 알면 혹시 창업하실 분 있으십니까? 그걸 알고도 없으시죠? 이게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창업하자마자 바로 얼마 못 가서 심한 경우는 어떤 분은 1개월 만에 문 닫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도 보셨죠? 주변에. 저기 새로 뭐가 생겼다? 근데 며칠 있다가 보니까, 몇 달 있다가 보니까, 1년 있다 보니까 문을 닫아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사실은 내가 여기 들어와서 경쟁해서 이길 수 절대 없는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거기에 싸움을 하러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요, 씨름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내 상대방이 이만기하고 강호동이에요. 그럼 씨름하러 들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남자분들 이만기하고 강호동하고 씨름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무도 없죠. 그러면 아예 씨름을 하러 들어가지 않겠죠? 이게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라고 생각하고 창업을 하냐면, 사업을 시작하냐면, 내가 혹시 들어가서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추측 내지는 꿈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아쉽게도 사실은 들어가 보면요, 여러분은 핀급,
여러분의 경쟁자는 헤비급이라는 겁니다. 그걸 알았으면 안 들어갔을 텐데.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뭐냐? 이런 여러분이 창업을 하기 전에 사실은 그게 창업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취직도 마찬가지고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주 큰 이 세상 전체를 보더라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서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확히 냉철하게 알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제대로 준비하고 제대로 된 경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것을 가장 사업을 하려는 분들에게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상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을 제가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게 정리해서 그렇게 전달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제 이름은 김영갑이고요. 이렇게 네이버에서 치시면요. 제일 위에 제 블로그가 뜹니다. 이 블로그를 알려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사실은 여기 가시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듣고 저기에 내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공부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 돈 어디 안 내셔도요. 저기 공짜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제 블로그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리고 제가 매일매일 글을 올립니다. 그냥 편하게 읽다 보시면 여러분도 전부 다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를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해드리려고 하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이 데이터라는 것을 이용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에 대한 정확한 현상을 파악하고 그 현상을 파악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그 세계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하려고 제가 오늘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상권이라는 단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상권 뭐뭐뭐 이런 걸 들으러 왔는데 사실은 이게 뭔지도 여러분은 여기 사실은 모르고 와 계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상권을 들으러 오셨는데 제가 여기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혹시 상권이 뭔지 아세요? 예? 선생님, 상권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상권이요? 예. 혹시 상권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는 분 계세요? 사실은 우리가요, 요즘에 와가지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이슈가 됐어요. 상권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모든 분들이 상권, 인터넷에서도 상권이라고 쳐보면 어마어마한 글들이 나오는데 제가 그런 분들에게 또 그 상권이라는 걸 쓰시는 분들한테 공부하는 분들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상권이 뭐죠? 대부분 대답을 못합니다. 자, 이게 무슨 문제냐면 만약에 여러분이요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그것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상권의 개념을 오늘 정확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여기서 딱 나갈 때, 끝나고 나갈 때 이거 하나는 딱 기억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상권? 누군가가 상권이 뭐니? 그럼 딱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따 가르쳐 드릴 거고요. 자, 이게 근데 과거에는요, 상권이 좀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킨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상권, 그럼 뭘 많이 생각했냐면 뭔가 건물을 먼저 생각을 했어요. 상가를 많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또 뭐 지형지세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낮은 곳에 있어야 되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이런 이야기들이 또 좀 나왔었고요. 그러다가 또 나오는 이야기들이 무슨 얘기가 많냐면 사람이 많이 다녀야 된다. 그게 뭔가 상권하고 연관이 있는 거다. 유동인구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들이 과거에는 많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60, 70년대에 이야기하던 상권이라는 개념과 연관이 있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상권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권하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상권을 구성하는 요소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물론 이거는 제 이야기입니다. 이렇지 않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상권하면 뭘 생각하면 3C를 생각하면 됩니다. 세 가지의 C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C가 컴퍼니, 자기 자신입니다. 두 번째 C는 뭐냐면요. 컨슈머입니다. 소비자입니다. 고객입니다. 세 번째 C는 컴피티터입니다. 경쟁자입니다. 그러니까 상권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세 개가 뭉쳐 있으면 그게 상권입니다. 근데 그걸 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상권을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제가 저기다 뭐라고 썼냐면 영어로 트레이딩 에어리어. 근데 이렇게 기억하지 마시고요. 상권은 뭐다? 마케팅 에어리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권은 뭐라고요? 마케팅 에어리어. 그냥 쉽게 얘기하면 마케팅 영역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상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을 하려면 뭘 해야 되죠? 뭔가를 팔아야 되겠죠? 근데 누구한테 팔죠? 사주는 사람한테 팔아야 되겠죠? 그 사주는 사람이 어딘가에 존재해야 됩니다. 그들이 존재하고 있는 범위를 우리는 상권이라고 합니다. 즉, 내가 예를 들면 동네 빵집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빵집을 열었을 때 과연 이 빵을 누가 사줄 것인가? 이거를 생각해 보면 내가 장사를 시작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아주 쉬운 얘기로 여러분 혹시 여기서 독도 가서 빵집 하라면 빵집 하실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왜 없죠? 그쵸? 살 사람이 없죠? 어쩌다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사줘봐야 그걸로 내가 먹고 살 수도 없죠? 자, 이와 같이 사실은 상권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판매를 하려고 또는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 범위를 상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지역 범위 안에를 잘 들여다봤더니 거기 3명이 존재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3명이 누구라고요? 나. 또 한 명은 누구라고요? 소비자. 또 한 명은 누구라고요? 경쟁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요. 내가 누군가와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만약에 내가 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는 실패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이 안에 경기장 안에 보니까 나보다 훨씬 센 놈이 거기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안에 누가 나와 싸울 것인지도 바라보지 않고 확인해 보지 않고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야, 그걸 내가 어떻게 하니?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 내가 들어가서요, 사실은 싸워서 이겼어요. 근데 싸워서 이기면 뭐합니까? 경쟁자만 이긴다고 됩니까? 사실은 원래 주목적은 경쟁자하고 싸우려고 들어간 건 아니었죠. 그렇죠? 소비자에게 내 물건을, 내 서비스를 판매하려고 들어간 겁니다. 자, 이거하고 똑같아요. 두 팀이 축구를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축구 선수들이 이기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야구가 프로화 됐습니다. 이기는 게 더 중요합니까? 뭐가 더 중요하죠? 관중이 들어와야 되죠. 소비자들이 들어와서 티켓을 사줘야 내가 야구를 영원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경쟁자를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야구가 재밌어가지고 내가 야구를 잘해가지고 그래서 관중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그 관중들에게 재미있는, 관중들이 보고 싶은 야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상권이라는 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어디 가서 무슨 장사를 하고 싶다 라고 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상권은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3자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고요. 결국은 그건 근데 또 뭐냐면 이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걸 뭔가 장사를 하려고 보니까 이걸 사줄 소비자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가? 그들은 누구인가? 그러면 그 범위가 내가 쉽게 파악을 할 수 있느냐? 사실은 쉽게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파악을 해봐도
이게 진짜로 이 사람들이 내 물건을 사줄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면요. 상권은 사실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나가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동네에서 있잖아요. 회를 사 드시죠? 횟집. 여러분들이 가는 횟집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횟집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도대체 그 횟집으로부터 약 몇 미터 정도 떨어진 범위 안에 있을까요? 여러분 횟집에 갈 때 가장 멀리 가본 게 몇 미터까지 찾아가 보셨어요? 예? 예? 동네에서. 동네에서. 그러면은 동네가 아닌 더 멀리는 어디까지 가보셨습니까? 예? 그렇죠? 여러분 속초에도 가고 부산에도 가고. 그래서 예를 들면 속초에 있는 대포항에 있는 횟집은 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 겁니까? 전국이죠. 여러분 동네에 있는 횟집은 상권 범위가 어디죠?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동네예요. 반경 500m. 좀 멀면 뭐 2km 정도? 예, 여러분들이 좀 크게 쓴다. 그럼 차 타고 한 5분 정도. 자, 이와 같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에 있는 성심당이란 빵집도 그 빵집이 어떻게 100억이란 매출을 올리냐면요. 서울에서 그 빵을 먹기 위해서 KTX를 타고 대전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대전에 그 동네에서만 그 빵을 사주면 절대로 100억 원어치를 팔 수가 없어요. 그쵸? 100억이라 그러면 거의 한 달에 빵을 10억 원어치 파는 거고요. 하루에 3천만 원어치를 판다는 겁니다. 여러분. 빵을 하루에 300도 아니고 3천만 원? 이게 대전 사람이 몽창 그 집에 가서 그 빵만 사 먹어도 쉽지 않은 매출이에요. 그건 뭘 얘기하냐? 그 집에 그 동네 빵집의 상권의 범위가 전국이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는요. 사실은 상권이라는 건 내가 장사할 어떤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물건을 사줄 소비자들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상권의 범위가 반경 100m도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좁으면 좁을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장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장사가 안 되겠죠? 상권의 범위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매출은 떨어지는 겁니다. 똑같은 김치찌개를 팔아도요, 어떤 집은 손님이 많습니다. 왜 많죠? 멀리서도 찾아오니까. 어떤 집은 손님이 없습니다. 왜 없죠? 근처에서도 안 오니까입니다. 그러면 왜 저 사람은, 저 집은 멀리서도 오는 거야? 왜 저 집은 가까이서도 안 가는 거야?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예를 들면 음식점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물어보면 맛이 없어서. 여러분, 혹시 대포항에 가서 회를 먹으면 거기 있는 회는 더 맛있나요? 네. 더 맛있어요? 맛있죠? 네. 네, 맛있다네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자, 이게 뭐였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음식점은 맛으로 선택하는 것 또는 뭐 다른 어떤 업종은 뭘로 선택하는 거라고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대부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자주 가는 곳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 왜 자주 가는 거지? 혹시 반문을 해보세요. 그렇죠? 예를 들면 커피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커피숍이 있답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그럼 그 커피가 여러분 혹시 더 맛있었습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런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 집이 맛있어서 가신대요. 이 집은 맛이 없어서 안 간대요. 그래서 제가 그 음식을 똑같이 가져다가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습니다. 즉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그 음식만 그릇도 이제 다른 똑같은 그릇에다 똑같이 담아서 이게 어느 집 건지 모르게 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틀림없이 본인이
여기 게 맛있어서 갔다 그랬는데 자꾸 이게 맛있대. 이거 왜 그런 거죠? 그 왜 그런 거예요? 진짜로 해보십시오. 여러분, 콜라 뭘 좋아하세요? 다 코카콜라라 그래요, 대부분이. 근데 왜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 펩시콜라를 선택하는 겁니까? 사실은 그 코카콜라라는 브랜드를 샀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스타벅스보다 카페베네를 좋아한다. 그럼 카페베네 커피가 더 맛있어서 선택한 게 아니라 카페베네의 분위기가 또는 카페베네가 우리나라 브랜드니까 선택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저도 이분이 스타벅스 커피를 좋아한다면 사실은 저도 이분이 왜 스타벅스를 좋아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걸 알 수만 있다면 미아리에 가서 돗자리 까시면 됩니다. 그쵸? 그거 왜 장사를 해? 머리 아프게. 그냥 다 맞춰주면 돈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지, 맞아. 어차피 알 수 없는 건데 로또 복권 사듯이 사업도 시작하면 되지. 라고 여태까지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업하면 2년도 못 가는 거예요.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강남역 가보셨어요? 거기 사람 무지하게 많죠? 만약에 여러분이 돈만 있다면 커피숍을 한다면 강남역 같은 데서 해보고 싶겠죠? 돈만 있다면. 아닌가요? 네. 어떠세요? 안 할 것 같으세요? 왜요? 좀 이렇게 박자를 맞춰줘야 되는데 들어올 땐 저하고 짜고 들어왔는데 여기 들어오니까 좀 긴장을 하셨네. 무슨 얘기냐? 제가 강남역에 그렇게 사람이 많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커피숍이 다 잘 될 거다. 평균 수명이 몇 년? 2년인 게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거기 가보면 전부 다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왜 2년 만에 망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렇죠. 아까 누가 말씀하신 대로 여기 사업 타당성 분석을 배우고 싶어서 왔다. 매출이 아무리 많이 오르면 뭐합니까? 그 매출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면 이익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제가 그런 추정을 해드립니다. 어디서, 얼마를 투자해서 얼만큼 벌고 싶으신데요? 무엇을 하고 싶으신데요? 그러면 제가 그분을 데려다가 그분이 하고 싶어 하는 데서 하고 있는 사업을 비슷하게 하고 계신 분들의 매출의 비용 뽑아서 보여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그랬죠? 몇 프로가 대부분이.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요. 7, 80%가 거의 다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야, 다 문 닫아야지. 7, 80%가 적자인데 어떻게 버티니? 어떻게 버틸까요, 여러분? 그렇지, 빚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빚내서 소상공인진흥원에서 빌려주니까, 은행에서 빌려주니까, 중소기업청에서 빌려주니까,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 그래요? 소상공인들 부채, 가구 부채, 이게 다 뭐 어디서, 부채가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버티느라고 빌려서 버틴 거예요. 왜? 내일은 잘 되겠지. 모레는 잘 되겠지. 그러면 또 여러분 이렇게 하겠죠. 야, 너 지금 뭐 강의하니? 장사하지 말라고? 그럼 강의 들을 필요 없죠. 우리 다 갑시다. 자,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80%에 들어가실 수도 있고요. 20%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내가 선택하는 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쵸?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이거 제 거 맞아요? 제가 지금 커피를 먹다 보니까 한 반이 남았습니다. 뭐라 그런다고 배웠죠? 어떤 사람은, 그렇죠. 반밖에 안 남았네. 어떤 사람은 반씩이나 남았네. 똑같은 거예요. 야, 그러면 창업하지 말아야 되겠네? 그럼 그 사람은 영원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거죠. 80%에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20% 안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럼 20%에 들어가서 나만 잘 먹고 잘 살자고요? 그건 또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 20% 안에 들어가서 그 나머지 80% 책임져야 돼. 그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상권. 그럼 상권이 무엇일까? 아까 김영갑이가 마케팅 에어리어다. 즉 내가 어떤 걸 팔라 그러는데 그 팔려고 하는 상품을 사주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범위다. 그럼 그 범위를 알아야 되겠다. 근데 문제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누구를 파악해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 나를. 근데 나는 다 알죠? 다 알아요? 네, 정확히 얘기하셨어요. 사실은 나도 나를 몰라. 여러분이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무슨 사업을 하고 싶다고 아까 그러셨나? 누가 지금 또 여기서 여쭤보면 개인정보 유출로 또 제가 잡혀갈지 모르니까 그냥 가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자, 제가 우동집을 하고 싶어요. 내가 우동집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능력을 갖고 있어야 우동집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되죠? 프랜차이즈 그냥 가맹? 뭐 프랜차이즈, 우동 프랜차이즈 가맹하면 되겠죠? 아니면 에휴, 야, 우동 저기 마트에 가면 다 팔어. 그거 사다 그냥 이렇게 스프 넣고 끓여주면 되지 뭐. 아니면 또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우동을 만드는 걸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기계에다 뭐 이렇게 집어넣고 돌리면 나와. 그래서 기계 우동. 그래. 그렇게 해서 육수 끓여서 말아주면 되지. 근데 조금 더 조사하다 보니까요. 일본에 수타 우동이 있대요. 왜? 우동의 원조가 일본이잖아. 수타 우동을 보니까 일본 가서 배워야 되겠다는 겁니다.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 한 2달 가서 배우면 우리나라 마치 칼국수 만들듯이 우동을 만들 수 있대요. 그런데 일본에 가서 진짜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요. 그 우동집 하는 애들이 그 우동집을 몇 년 했나 보니까 막 20년, 30년 대를 이어서 하는 집들이 막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동집을 한다면 제가 지금 한 4가지 정도 얘기했죠? 어떤 방식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네? 1번? 체인저? 네, 또? 어떤 분? 어떤 걸 선택하시고 싶으세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아. 저기는 이만기, 강호동이 있는데 내가 씨름의 씨자도 모르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싸우겠다고 들어간 겁니다. 또는 프랜차이즈의 힘을 좀 빌려서. 근데 또 문제는 뭐죠? 프랜차이즈가 나보다 먼저 망해. 이것도 큰일 났네. 프랜차이즈 본사 사장님들이 또 저한테 소송 거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농담입니다, 여러분. 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은 내가 그 사업이 무엇이든 여러분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가 최고의 실력이 있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상권 분석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에요. 내가 이 사업을 했을 때 세계 최고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적어도 대한민국 최고라고는 할 수 있는 능력을, 기술을,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최고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적어도 그 동네 안에서 그 동네 씨름꾼들하고는 싸워서 이길 능력을 갖추고 시작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궁극의 목적은 뭐죠? 내가 그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김연아가 모르는 분 있습니까? 혹시 김연아가 누구니? 걔 우동집 하는 애니? 이 친구가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 몇 년을 투자한 거죠? 그렇죠? 최소한 10년 이상의 아주 어렸을 때부터 10년 이상의 시간을. 근데 하루에 몇 시간 연습했을까요?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그럼 또 김연아가 이거 보고 있다 그러겠네요. 사실은 3시간밖에 안 했는데. 3시간씩 10년을 투자하면 몇 시간이죠? 그게 1만 시간의 법칙이잖아요. 그 정도를 투자해야 뭐가 된다고요?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전문가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야 이제 내가 씨름판에 한번 나가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내가 누구와 싸워도 물론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이길 수 있는 실력을 갖추었을 때. 자, 근데 그걸 누굴 통해서 내가 알 수 있습니까? 내 실력을. 만약에 김연아가 혼자만 아무리 피겨스케이팅을 잘 타면 그 소용없잖아요. 걔가 세계 최고임을 누굴 보고 알았겠습니까? 그렇지. 아사다마오를 보니까 내가 쟤보다 잘하네.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지만 그 나가기까지 걔는 그 뒤에서 백그라운드에서 엄청난 준비와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걸 판단하는 건 어디 속에 있다고요? 상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수시로. 그럼 어떤 분은 이러겠죠. 야, 그러면 사업을 언제 준비하고 언제 하냐? 그러다 늙어 죽겠다. 그냥 죽는 게 낫습니다. 그럼 적어도 빚은 안 지고 죽어요. 근데 아이고 무조건 모르겠다. 들어가서 한번 싸워보자. 라고 하고 들어가면 첫째, 돈 날려. 둘째, 몸 배려. 셋째, 정신까지 황폐해. 여기까지는 그래도 참을 수 있어요. 넷째 뭐죠? 내 주변에 내 가족, 내 친구 다 도망가게 만드는 거예요. 다 불행하게 만드는 거잖아. 그게 왜 그랬다고요? 상권 분석을 안 하니까. 아사다마오보다 김연아가 더 잘해야 그 피겨스케이팅을 하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범위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범위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인 기본적인 범위를 보통 학자들이 연구한 걸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음식점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평상시에 편하게 가는 음식점, 예를 들면 여러분 김밥 천국 많이 가시죠? 그 김밥 천국을 오는 사람들은 도대체 여러분 김밥 드시러 가실 때 몇 미터까지 가보셨어요? 김밥 사 먹을 때 내가 최대한 갈 수 있는 거리. 생각 안 해봤어요? 김밥 먹으러? 아, 유명한 김밥집. 되게 유명한 데 가시나 보다. 두 정거장이면 몇 미터예요? 한 200, 300, 400? 400m까지. 예. 오늘 특이한 분이 오셨네요. 김밥 드시러 400m는 충분히 가주시면 됩니다. 요즘 뭐 물론 그런 김밥집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혹시 편의점 가보신 적 있죠? 24시간 편의점. 24시간 편의점을 일부러 어디를 찾아서 막 한 3, 400m 요 앞에 다른 거 있는데 지나서 그냥 가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쵸? 편의점은 그냥 가까운데 몇 미터까지 걸어갈까요? 예? 예. 저런 시내 중심가로 가면 편의점의 상권 범위가 50m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50m마다 있으니까. 그 중간에 서 있으면 가까운 데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50m도 안 가요. 왜? 그 빌딩 1층에 가면 있어. 엘리베이터만 타고 내려오면. 그쵸? 안 가요. 그와 같이 사실은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업종별로 적당하게 거리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적인 범위다 아니다? 절대적인 범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예를 들면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편의점 사장님이야. 왜 사람들이 편의점은 아무데나 막 들어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편의점은 아무데나 막 들어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밥집도 사실은 아무데나 막 들어갔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김밥도 이제 골라 먹을 수 있는 김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쵸? 요새 뭐 김밥 뭐 이런 거는 비싸죠? 멀리서도 가요. 또 닭강정. 혹시 닭강정 먹으러 한 3시간씩 자가용 타고 가보신 적 있으세요? 17,000원짜리 닭강정 먹으러? 전 가본 적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빵 하나 사 먹으려고 KTX 왕복 교통비 빵 하나에 2,000원이에요. 그 10개 해봐야 2만 원이야. 그거 사러 왕복 교통비 제가 자가용 갖고도 가봤어요. 왜 그렇죠?
왜 그런 겁니까? 그거 맛있다고 이제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걔밖에 없으니까. 그 빵은 거기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럼 그거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같이 사시는 분이 이렇게 배불러져가지고 그거 먹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야지. 그럼 어떻게 해?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차 끌고 나와서 대전까지 가서 2시간 걸려서 가서 사갖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만드느냐의 차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가 영역을 정하고 그 영역에 조사를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영역 안에 내가 아무 데서나 장사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떤 전문가를 하나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런다? 입지라고 합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10분간 휴식했다가 계속 하도록 할 거고요. 재미없고 불편하시고 힘드신 분들은 좀 나가서 쉬었다가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엔 더 재밌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